운동량하고 충격량에 대한 문항 풀어볼만 했어요? 셋, 넷, 이 숙제였죠? 어때? 표정이 좀 밝은가? 아닌가? 자, 풀기 위해서 여러분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밑에다가 조금 더 필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밑에 페이지에다가. 풀다 보면 여러분 아마 반드시 필요한 게 좀 더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필요하죠? 사실 이게 고1 범위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긴 한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누구다? 운동량 보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비슷한데 어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뭐였어요, 여러분?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했었지. 일정하다. 그 중3 때 여러분 그걸 배우면서 굉장히 좀 어떤 큰 깨달음이 좀 오든가? 그쵸? 그럴 리가, 그죠? 예, 사실 그것만 알아도 굉장한 건데, 여러분,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얼마나 대단한 공식이야, 사실은. 뭐만 알면 뭘 알 수 있죠? 높이만 알면 낙하 속도 알 수 있죠. 그죠? 그 낙하 속도를 알면 거꾸로 높이도 알 수 있죠. 높이, 그지? 라고 하는 거니까 대단한 공식인 게 맞아. 근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뭐 할 건가 하면 운동량 보존이 들어갑시다.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다? 운동량이 똑같다. 처음 운동량이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 여러분? 처음 운동량의 합이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으면 돼요. 그냥 운동량이 뭐 된다는 얘기야?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뜻은 알겠어요, 여러분? 그냥 운동량 싹 다 합친 거. 처음에 막 어떤 입자들의 운동량의 합이 나중 운동량의 합하고 똑같아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당구야. 요즘은 당구장, 옛날에는 당구장에 가면 되게 비행 청소년이었거든? 옛날에 당구장 가면 뭐 담배 피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해서 뭐 여학생도 가는 것 같고 남학생들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가서 담배 피고, 그죠? 술 그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당구 공이 여러분 정말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어서 완전 탄성에 가까운 애 중에 하나거든? 옛날에는 당구공이 되게 귀했어. 혹시 뭐로 만들었게? 그 코끼리? 코끼리? 뭐라고? 코끼리 뭐?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아 알아요, 여러분? 코끼리 그 앞에 나온 이 어금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코끼리가 진짜 멸종당할 뻔할 정도로 그거를 많이 막 고급으로 만들었어. 근데 요즘은 아니야, 여러분. 요즘은 종이로 만들어요, 여러분. 종이를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당구공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든 게 완전 탄성에 가까운 그 당구공이에요. 또는 볼링공, 이런 것들이 다 완전 탄성에 가까워요, 여러분. 라고 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딱 부딪힐 때 완벽하게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구 잘 치는 사람은 정말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사실. 거기 막 사인, 코사인까지 해서 막 구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이런 거 있을걸, 여러분. 이렇게 돼서 뭐 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누구를 매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이런 거 아마 유튜브에서 본 적도 있지, 그지?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가서 여기에 멈추죠. 그러면서 누가 튀어나가요? 이쪽에서 정확하게 요거 하나가 튀어나갑니다. 그죠? 이게 운동량 보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돼요. 또는 여기서 두 개를 딱 치면 두 개 튀어나가요. 완벽하게 여러분 딱 되면 세 개 치면 세 개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개로 가면 여기 있던 것도 세 개가 같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 라고 하는 거니까 요게 운동량 보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식이 돼요.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해보자, 여러분. 예시. 자, 몇 개만 좀 적어보세요. 자, 만약에 처음이야, 여러분. 처음에 해당하는 상태는 얘가 10kg이었고 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4m/s 으로 움직이고 있던 게 얘의 처음 상태예요. 근데 가다가 누군가하고 딱 부딪혔어요, 여러분. 얘가 이제 얘를 뭐 A라고 한다면 요 A 물체가 뭐 하는가 하면 가다가 또 다른 물체랑 부딪혔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누구? B하고 부딪혔다고 하죠. B하고 충돌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상황이야? 충돌 상황입니다. 그죠? 충돌해서 얘네가 변했어요. 충돌한 다음에 나중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겠지. 그지? 나중에 만약에 A는 그대로 멈췄대. A는 정지했어요. 근데 B에 해당하는 어떤 무게를 보니까 B는 10kg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B는 만약에 얘의 질량이 8kg이라고 해보자. 이게 더 무겁다라고 하자, 여러분. B가. 그러면 B가 이제 대신 움직이죠. 그죠?
얘는 섰고 B가 대신 움직여 가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상황인지? 자, 가만히 있는 B에다가 A가 가서 충돌한 거죠. 충돌해서 A는 멈추고 B가 대신 움직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안 돼, 이해가? 자, 그러면 여러분 B는 얼마의 속도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얼마겠어? 5입니다. 5m per second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얘가 5m per second으로 가야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이 똑같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처음 운동량 계산해 봐요, 여러분.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40이죠. 40. 그죠? 처음에 해당하는 운동량은 40kg m per second이었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충돌했어요, 여러분. 충돌한 다음에 이제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됐어? 얘 운동량은 이제 그대로 0이죠. 대신 얘의 운동량이 40이 돼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근데 B는 몇 킬로그램이었어? 8kg 했으니까 8 곱하기 5 같아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의 충돌들이 좀 있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거 그냥 그대로 써먹을게. 또 충돌했어. 근데 나중에 해당하는 상황만 바꿀게요, 여러분. 요거 그냥 그대로 써먹고 얘 나중 상황을 보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뭐가 되는가 하면 한 덩어리가 됐대. 한 덩어리. 쿵 부딪혀서 그냥 둘이 붙어버린 거죠. 그죠? 자, A하고 B가 붙어서 움직여요. 그죠? 쾅 붙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얘의 속력이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빨간색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운동량이 얼마야? 40. 여기서도 40이 돼야 되는데 질량이 주어졌죠. A는 얼마야? 10kg이고 B는 얼마야? 8kg입니다. 좀 까다롭긴 하다. 그 숫자가. 그지? 근데 그때에 해당하는 얘의 10 더하기 8 곱하기 새로운 속력도 얼마가 돼? 40이 돼야 되는 거죠. 40. 이게 한 덩어리로 움직였다 라고 해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얼마가 돼? 40.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이때에 해당하는 또 새로운 속력도 구할 수 있겠죠. 얼마야? 18분의 40. 약분해도 뭐 9분의 20이 될까? 그죠? 9분의 20 m per second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흔히 있나요?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요즘, 동계 스포츠에 나왔죠. 그죠? 누구에 나오죠? 쇼트트랙. 쇼트트랙 할 때 뭐 할 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체인지 할 때, 그죠? 쇼트트랙의 체인지는 팔로 체인지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손과 엉덩이의 체인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가? 손이 닿아서 엉덩이를 밀죠. 그죠? 이게 미는 상황이다라고 했어도 밀었는데 극단적으로 얘를 서버린 거죠. 서버리면 앞사람이 가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극단적인 상황이죠. 둘이 부딪혀서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한 덩어리로. 그죠? 그때는 당연히 더 느려지겠지. 그래도 운동량은 같다라고 해야 돼. 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상황 봐요, 여러분. 세 번째 나중이 이번에 뭐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A가 반대로 가요. 쿵 부딪혀서 A는 반대로 튄 거야. 그죠? 그리고 B도 이쪽으로 가요. 이해되냐, 여러분?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쾅 부딪혀가지고 A는 이제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A가 이쪽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가는가 보니까 2m per second으로 간대. 만약에. 그 여기서의 얘의 속력은 또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니? 무슨 문제인지? 자, 계속 뭐 갖고 쓰는 거야? 40. 40입니다. 근데 얘 얼마인지 계산돼? 얼마야? 그냥 2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 그죠?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운동량을 얼마로 계산해야 돼? 단위 없어도 마이너스 2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얘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A가 오른쪽으로 갈 때가 플러스 40이었으면 부딪혀서 튀어나가면 얘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얘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B의 운동량은 얼마? 60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야 얘네 둘의 합이 얼마가 되죠? 40이 될 거야. 근데 B의 질량이 얼마였지? B의 질량이 8kg이었죠. 그죠? 8kg짜리가 60의 운동량을 갖기 위해서는 얘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요? 8분의 60. 얼마야? 4분의 30, 2분의 15인가요? 2분의 15면 그냥 나오긴 나오네. 7.5 m per second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보통 쇼트트랙 하면 이 중에 어떤 상황이 되죠?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쇼트트랙 하면 3번이라고?
3번 상황은 없다, 야. 쇼트트랙 하면. 쇼트트랙 하는데 뒤에 사람이 와서 밀어주는데 자기는 딱 쓴다고? 예,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보통 1번이죠. 1번. 1번이지 않아요, 여러분? 뒷사람이 와서 앞사람의 엉덩이를 밀어도 그 사람도 앞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는. 그지? 근데 어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탄력받아서 가겠지, B가. 그런 상황이 많죠. 그죠? 이런 상황은 너무 극단적이지, 그지? 예, 그래서 밀었더니 지가 뒤로 밀린다. 라고 하는 경우는 사람의 충돌로 보기는 힘들고, 그죠? 예. 아마도 이거는 어떤, 뭐랄까, 공들에 해당하는 충돌로 볼 수도 있겠다. 이해되겠어요? 요게 운동량 보존입니다. 운동량 보존. 어차피 얘의 처음 운동량이 계속 40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뭐 된다? 보존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로도 쓰일 수 있는가 봐봐. 어떤 거로 쓰일 수 있을까? 이제 아예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얘네가 뭐 하는가 하면 폭발해요. 폭탄물이 여러분 수리탄 같은 게 폭발하는 거야. 오케이? 뻥 터져요. 자, 요렇게 돼 있던 수리탄이 만약에 요렇게 쪼개졌대. 오케이? 쪼개져서 펑 터졌어요. 얘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지? 자, 얘는 원래 얼마였는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에 해당하는 양이 5kg이래. 5kg. 근데 파편이 두 개 생겼죠. 뭐 정확히 그릴 수는 없겠지만 요렇게 생긴 파편과 요렇게 생긴 파편이 생겼지. 맞아? 자, 근데 얘는 이번에는 2kg짜리 파편이고 얘는 이제 3kg짜리 파편이 됐대. 사실 수류탄은 폭발하면 이렇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류탄은 이 안에 이제 수백 개로 갈라져요, 여러분. 왜? 정말 효과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만든 게 수류탄이기 때문에 이 안에 훨씬 더 많은 파편을 만들어 놔요. 그럼 잔인하게 어떤가 이제 폭발해서 사람이 죽는 거죠, 여러분. 라고 하는 거니까. 예. 하겠지만 두 개로 쪼개진 것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얘의 속력을 우리가 맘대로 한번 정해보자. 얘의 속력을 쌤이 얼마라고 할까? 이쪽으로 가는 속력이 만약에 60m/s로 간대. 폭발하면 뭐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여러분. 60m/s로 쿵 가면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얘의 속력은 얼마일까? 결국 처음 얘의 운동량이 얼마야, 여러분?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0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다 폭발했지. 그럼 여기서의 운동량의 합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지금 하는 건 물리 1입니다. 물리 1. 근데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운동량 보존에 대한 문항이 각 이게 섞여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크게 어렵지도 않아, 사실. 됐어? 이거 얼마야, 이거? 26 얼마야? 마이너스 120 또는 뭐 플러스로 하면 요걸 마이너스로 할 거야. 나는 이걸 플러스로 하고 싶다. 상관없어. 그치? 얘를 이제 뭐로 하면 돼?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로 정하면 되겠네. 나왔죠? 속력은 얼마다? 얼마야? 40m/s으로 가겠죠.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왼쪽으로 60m/s이면 얘는 오른쪽으로 40m/s이다 라고 하면 돼요. 이해 되겠어요? 오케이. 요게 운동량 보존이야, 여러분. 운동량 보존. 나중에 너네가 이제 고3 되면 뭐 그냥 한 이 정도야. 3개로 뽀개줘. 그거 똑같아. 3개로 뽀개줘도 이제 여기 사인 코사인 써가지고 이제 각도를 좀 더 잴 거야. 그 정도가 되면 고3 거야. 고3 거.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해되니? 이런 상황이 있어? 네. 이거는 뭐 하면 돼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빙판에서 밀면 되죠. 그죠? 빙판에서 밀면 만약에 뭐 강호동하고 유재석이 있어. 밀어. 뻔한 얘기죠. 누가 더 세게 밀려? 당연하죠. 유재석이 더 세게 밀리죠. 유재석이 평 가면 강호동은 이렇게 서서히 가겠지. 이게 바로 누구의 비율이야? 질량. 질량에 해당하는 걸 반대로 해주면 얘의 속력비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재밌게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봐. 좀 전에 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강호동과 유재석이 같이 민다 그랬지. 이 상황이 아니라 강호동 혼자 밀어요. 그래도 유재석이 더 빨리 밀리고 유재석 혼자 밀어요. 그래도 유재석이 더 빨리 밀린다. 맞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둘이 동시에 밀어요. 아니, 강호동만 밀어요. 아니, 유재석만 밀어요. 일단 질량은 알죠, 여러분? 강호동이 더 크다고 하자. 이래도 유재석이 더 빨리 밀려요. 자, 또 투표하자. 유재석이 더 빨리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응시해 줄 거야. 오케이? 세 상황 다 어차피 유재석이 더 빨리 밀린다. 세 상황이 뭐야, 다시? 유재석과 강호동이 동시에 민다. 그지? 하나는 강호동이 민다.
하나는 유재석이 민다. 오케이? 그래서 밀리는 거야. 빙판이야. 됐지?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만. 반이네. 반반이네. 아쉽네. 네, 무조건 유재석이 더 빨리 밀립니다. 강호동을 대놓고 유재석이 밀어도 뭐 하나 여러분? 유재석이 더 빨리 밀려요. 그죠?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밀어도 관계없는 거야. 가벼운 애가 뭐 할까? 더 빨리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벽을 미는 거야, 그냥 벽. 극단적으로. 벽을 밀면 사실 벽도 아주 미세하게 밀려. 이게 뭐야? 운동량 보존이니까. 근데 이 벽이 워낙 질량이 크니까 내가 밀어도 거의 안 움직이는 것 뿐이야. 사실은 조금 밀린 거야. 내가 더 빨리 밀릴 뿐이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항상 이렇게 운동량은 결국 합이 0이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줄다리기 싸움은 결국 양 팀의 무슨 싸움이다? 줄다리기 싸움은 결국은 양 팀의 무게 싸움입니다. 양 팀의 무게 싸움. 누군가는 팔씨름도 세고 누구는 굉장히 잘 당기는 힘이 있다. 그럼 그 팀이 이겼어?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그 팀이 당기면 지가 딸려가. 가벼우면. 이해되냐? 이게 나중에 여러분 물리에서 배울 때 뭐 하는가? 물론 줄다리기를 이기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발을 뭐랄까? 더 훨씬 마찰력이 센 걸 해요. 그죠? 예, 누구는 빙판에서 하고 누구는 축구화 신고 있으면 이거 싸움도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똑같다는 가정 하에 시작했을 때 무게가 무거우면 더 지면을 누르는 힘이 세지고 마찰력이 세집니다. 예, 마찰력 싸움인 거야. 마찰력 싸움. 그래서 여러분 줄다리기가 국제대회에 있어. 알아요? 줄다리기 국제대회에 있어, 여러분. 내가 알기로 국제대회에서 계속 우승하는 나라도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어느 나라 우승하게? 그쵸? 뭐 줄다리기가 참 국제대회라는 것도 이상하지. 내가 알기로 대만입니다, 여러분. 대만이 자기 나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쪽으로 막 하는 나라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테크닉하게 해요, 여러분. 하는 거 보면 정말 싸움처럼 해요. 다 누워 이렇게 쫙 누워서 막 당기는 거 막 보이고 해요, 여러분. 그것도 일대 극단적으로 마찰력을 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겠지, 그지? 예. 아무튼 질량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얘기가 이제 충격량, 운동량까지 된 거라서 뒤로 가자. 뒤로 가서 우리 얘네들의 대표 예시를 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과제는 셋, 넷이었지. 그지? 셋, 넷. 그거는 차후로 한번 더 합시다. 차후로 할 거고, 오늘은 오히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뒷단원은 좀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뒷단원. 그래도 뭐지? 2월까지는 요거 뒤에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파트를 한번 다 하려고 그래. 해서 교재를 하나 더 넣었어요, 여러분. 네. 가자. 운동량 대표 예시 정리를 좀 띄엄띄엄 좀 가죠, 여러분. 자. 오케이. 첫 번째 보자. 운동량 일단 구할 수 있겠어? 얼마죠? 100입니다. 100. 그죠? 처음 운동량은 100인데 뭐 크기도 역시 100입니다. 100. 자, 이거를 뭐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에 대한 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뭐야 이게? 사용 시간?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여러분. 이건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본 것 같다. 그죠? 예, 운동량이 얼마가 됐어요, 여러분? 50N으로 밀었구나. 그럼 얘 운동량이 변했죠? 운동량. 그죠? 예, 운동량의 크기라기보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것 같다. 그지? 예. 자, 얘는 운동량이 얼마죠? 요 파란색의 운동량은 얘는 마이너스 50이네요. 그죠? 맞나요? 마이너스 50이죠. 그지?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플러스 100.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50.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150입니다. 150. 그러면 뭐 아마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0. 그죠? 얼마 해주면 되지? 네, 150은 누구 곱하기 누구다? 힘 곱하기 시간. 힘이 있네. 힘이 거기 있네. 얼마? 50N 곱하기 시간이 되겠네요. 델타 T. 사용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한 얘기고, 충돌 시간. 그죠? 아마 충돌 시간이 나온 것 같아요. 충돌 시간은 몇 초? 3초. 아마 3초 부딪혔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델타 T는 3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은 이라고 했어요. 자, 암산합시다. 얼마죠? 처음 운동량 10.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6인가요? 네, 그러면 얘는 충격량은 얼마가 돼야 돼요?
16이 되겠습니다. 16으로 어느 쪽? 왼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래 것도 같아서 한번 풀어보길 바라. 요거. 자, 한편 17번 쪽으로 가면 자, 이번에는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온 거거든. 힘에 대한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운동량에 대한 시간 그래프는 똑같지 않다는 거지. 참고로 여러분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얘가 여러분 이거 지금 증가하고 일정한 건 사실 누가 증가하고 누가 일정한 거야? 운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증가한 거죠. 속도. 이런 운동량에서 일단 누구는 안 변해요?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얘는 어떤가? 얘는 일정한 거야. 다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이 됩니다. 등속 직선 운동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두 개의 운동을 가르자. 자, 5초 후에 물체의 속력은 그랬으니까 얼마가 될까? 5초 동안 얘의 운동량이 얼마야, 여러분? 30이 됐죠? 30. 이거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야? 낚이지 마라. 면적이 뭐죠? 오, 한 명도 안 낚이는 느낌인가? 면적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면적에 대해서 어떤 힘 주면 안 돼.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인데 여기서의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냥 운동량이 그냥 변했음을 얘기할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30이 된 거죠? 30. 누가? 5kg짜리가 30이 됐으니까 속력은 6m/s입니다. 자, 0부터 5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5초까지의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나, 여러분? 이번에는 FT죠? F하고 T를 곱한 게 30이 돼야 돼요. 근데 T는 5죠. F는 얼마가 돼요? F는 6N이 될 거야. 그죠? 6N 곱하기 5초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30이 됩니다. 30. 요게 답입니다. 6N. 3번 0부터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낙지네. 혹시 구한 사람 얼마야? 답 나온 사람? 바로 나와야 되는데.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막 기울기를 구하거나 막 면적을 구하거나 이러면 안 돼. 충격량의 빨리 뜻을 생각해. 충격량의 뜻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어? 0에서 30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변하지 않았죠. 30입니다. 30. 다시 묻는다. 5초 동안의 충격량이 얼마야? 30. 5초부터 10초까지의 충격량이 얼마야? 5초부터 10초까지의 충격량은 없습니다. 왜 충격량이 없죠? 운동량이 변하지 않아서.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관성대로 가고 있는 거야.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아요. 원래 하던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충격이 없어요. 그러면 0초부터 10초까지의 충격량은 그냥 30입니다. 5초까지 받은 충격량이 다인 거죠. 전부 다. 네. 충격량의 크기는 3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다. 오케이? 네. 그 밑에 것도 한번 구해 보시길 바라. 넘어갑니다. 18번은 이제 여러분 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봐라. 10m/s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5kg 물체에 운동량으로 이렇게 힘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3초 후에 물체의 운동량과 그때까지 충격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죠. 질문. 둘이 답이 같아요? 달라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답이? 같아? 달라? 단 한 명도 머리를 이렇게 끄떡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네. 끄떡였네. 끄떡였다는 건 같다는 얘기겠죠? 네. 다르다 없나요? 같다는 아닌데. 같다는 아닌데 그럼 다르다지. 달라요. 이게 왜 달라? 처음 운동량이 있죠. 부탁인데 물리도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읽어가면서 해석해야 돼. 그죠? 예, 얘 처음 운동량이 있죠.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죠? 50입니다. 50이 처음 운동량이야. 오케이?
얘 충격량은 얼마야? 충격량은 이제는 면적이야. 이 면적이 얼마지? 이게 10이고 요게 얼마야? 60 맞냐? 내가 지금 계산한 게? 40이냐? 10하고 40이니까 50입니다. 50에 해당하는 게 충격량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될까? 나중 운동량은 100이 됩니다. 100. 나중 운동량은 100이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준 거니까 다시 처음에 50원 들고 뛰다가 누가 50원 주면 나는 100원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초 후에 운동량은 100이죠. 하지만 얘가 받은 충격은 50이죠. 왜 이 차이가 생긴다고요? 처음 운동량이 있었으니까. 그죠? 처음에 만약에 애가 정지해 있었으면 그거는 이제 똑같겠지만 처음 운동량이 있으니까 추가로 받은 충격량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돼. 아, 이게 언어에 낚이는 것 같네. 그죠? 말 속에서. 다시 운동량은 여러분 100이 될 거고 충격량은 50입니다. 50. 되겠어? 네. 넘기게. 운동량의 응용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는 누가 된 거야?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량 보존. 이렇게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충돌하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기서 공을 놓았을 때 공이 떨어져서 다시 여기까지 튀어오르는 걸 우리는 완전 탄성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성. 즉 내가 공을 얼마로? 10m/s로 던졌을 때 다시 10m/s로 튀어오는 거야. 이런 게 완전 탄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 하는가 하면 내가 공을 갖다가 뭐 할까? 놓았을 때 아예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텅 붙어서 어떤가? 쟤랑 한 몸이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몸이 되는 이런 탄성을 갖다 우리는 완전 비탄성이라고 합니다. 완전 비탄성. 대부분은 어떤가 하면 뭐 튀어나가든가 또는 뭐 하는가 하면 따로따로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비탄성이 돼요. 비탄성. 자, 이런 경우에 운동량 보존을 한번 써먹어 보자. 20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자, 무조건 운동량 구하세요. 첫 운동량 얼마야? 그냥 10. 이걸 우겨야 돼. 10. 그러면 나중 운동량도 10입니다. 이해되니? 운동량. 여러분, 이거 그냥 말로만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 보존돼야 안 돼요?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 이거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충돌하면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것처럼 완벽하게 뭐랄까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요. 쿵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3이 아니라 고1 때는 어찌됐건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게 새로 나온 거야. 운동량은 보존돼요. 자, 가자. 그러면 얘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됐으니까 아마 얘도 어차피 10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몇 킬로그램이 됐어? 5kg이니까 얘 속력이 나오네. 네, 2m/s이 되겠습니다. 2m/s.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이제는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죠? 한 놈이 막 뛰어와서 엎혀. 오케이? 엎었을 때 얘가 우우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얘 속력이 아까보다 느리겠지. 예, 라고 하는 거로 할 수 있어요. 네, 기억.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10이 맞고요. 충돌 후의 속력은 2.5가 아니라 지금 구했어요. 2가 될 거고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구해봐야겠는데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물론 고1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3 때 배운 거라서. 2분의 1 mv 제곱 얼마야? 50은 아니죠, 그죠? 2는 4 곱하기 2.5냐? 10줄인가 보다. 10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10줄. 네, 이것도 똑같은 방식의 13번이 있으니까 해보기를 바라겠다. 이것도 같이. 이것도 똑같네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해보세요. 마찬가지라서. 지금 다 같은 것들이라서 나중에 답만 제가 한번 체크할게요, 내가. 이거 지금 과제로 나갑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물체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둘이 미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한 물체의 쪼개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폭발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어차피 얘네들은 둘 다 뭐가 똑같아요? 같은 충격량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같은 충격량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야 여러분. 충격량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굳이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뭐부터 똑같다? 충격량이니까 얘네들은 받은 힘이 같죠. 다시 묻는다 여러분. 아까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뭐 여학생이 받은 힘이나 영이랑 철수랑 받는 힘이 똑같아요. 무슨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건 작용 반작용 법칙이 돼요. 그런가 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누구도 똑같아요. 여러분 셈이 델타 t라고 쓰면 이게 바로 뭐야? 손을 대고서 미는 시간이야. 충돌 시간입니다. 이것도 같아요. 그죠? 같이 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똑같아요? I도 같아요. 자, 쌤이 지금 다 공식으로 썼으니까 이거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 미는 힘이 같다. 그죠? 미는 시간이 똑같다. 그때 받은 충격량이 똑같다.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아마도 누가 더 빨리 밀린다? 뭐 그림을 보아하니 영희가 더 빨리 밀리겠네요. 그죠? 영희가 뒤로 확 밀리고 철수가 아마 좀 덜 밀리게, 느린 속도로 밀리겠죠. 쇼트트랙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던데? 혼성도 있죠. 혼성할 때 여러분 그래서 배치 되게 중요하죠. 그죠? 되도록이면 마지막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좀 더 무거운 남자가 가벼운 여성을 밀 때 아마 더 효과적으로 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끝에 가서 거꾸로 되면 속도가 아마 가속되지 않겠지? 예,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종목이 하나 더 있던데. 그냥 계속 뛰다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손잡고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있던데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너희 공부하느라 못 봤냐? 예, 있던데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알기로 은메달인가 동메달 딴 거 하나 있더라고. 해서 무슨 추월인가 뭔가 하는데 이렇게 세 명이서 뛰어서 뭐 하는가 하면 계속 터치 하는데 마지막 사람은 잡아서 이렇게 또 끌어주더라고. 그것도 역시 다 충돌에 대한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새롭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예. 네, 넘어갑니다. 네, 이것도 해보세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넘어가는 것들이 숙제야. 달걀 실험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데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언제 달걀이 깨지죠? A, B? 네, A가 깨집니다, 여러분. 자, A, B 중에 누가 충격량이 더 크죠? 같습니다. 충격량이 똑같다는 건 넓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누가 최고 충격력이 더 커요? 최고 충격력은 A가 더 커요. 그죠? B는 이게 최고 충격력. 평균 충격력도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A를 한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요 정도로 그리면 뭐 할까, 여러분? 쌤이 지금 그린 요 사각형의 넓이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 요 넓이하고 같게끔 한번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A의 평균 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B는 아마 대략 어느 정도 될까?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요쯤 되는 게 B의 뭐가 되나, 여러분? 평균 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평균 힘이에요. 즉, 요 빨간색의 사각형이나 파란색의 사각형이나 넓이가 같아야 해요. 근데 요게 평균 힘이죠. 평균 힘. 요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묻자. 달걀이 깨지는 건 평균 힘이 중요해요? 최고 힘이 중요해요? 아마도 당연히 최고 힘이 중요하죠. 근데 시험에 최고 힘을 내지 않는 거야, 여러분. 평균 힘으로 냈을 뿐이야,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한 2층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이 무릎이 부러졌어. 그거는 평균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딱 그때 최고 힘, 요때의 무릎의 상태가 중요했던 거지, 그지? 예, 그거만 잘 넘겼으면 아마 안 부러질 수도 있었겠지, 그지? 예.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되게 위험한 실험인데, 하면 절대 안 되는 실험. 고양이 낙하 실험 얘기했나? 고양이를 낙하시키는 게 있어요. 외국 막 유튜브 같은 거 나오는 아주 잔인한 거라서 하면 안 되는 건데, 고양이가 여러분 2층이나 3층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고양이가 다친대요. 다쳐서 뭐 할까, 여러분? 쩔룩인다 그런 거죠, 그죠? 하지만 5층이나 더 높은 데 떨어지면 안 다칠 가능성이 더 크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사를 해본 거지. 왜? 여러분 낮은 층에서 떨어지면 얘가 바꿔서 제 몸을 바꿀 시간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급히 떨어져서 오히려 다칠 수도 있는데, 높은 층에서 떨어지면 고양이도 알아서 뭐 할까? 몸을 핀다는 거죠. 피고 뭐 하는가 하면 최대한 저항력을 크게 하고 떨어지고 구른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오히려 안 다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떨어졌을 때 쿵 떨어지면 안 돼, 그죠? 무조건 뭐 해야 되죠? 떨어지고 굴러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지만 뭐 하는가 하면 충격이 좀 작다라고 하는 거 알려져 있지. 네,
넘어가. 공실험도 똑같습니다. 공실험도 역시 같이 우리가 열 수 있을 거야. 네, 같아서 통과할게요. 24쪽도 마찬가지네. 뭐 공에 대한 실험이라서 같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풀어보길 바라. 뭐 유형만 좀 다르지. 네, 59? 25번으로 가보자. 25번. 요건. 야,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EV랑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 2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이 다르네? 그죠? 두 개의 공이 똑같지가 않네요, 여러분. 하나는 배구공 비슷하면 하나는 농구공 비슷한 건가 봐. 좀 더 무거워요. 그죠? 무겁고 속력도 달라요, 여러분. 그죠? 가벼운 공이 빨리 오고 무거운 공이 천천히 오네. 그랬을 때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똑같다. 일단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지나갔어요. 그죠? 곡선이 만드는 면적이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누가 똑같은 거야? 충격량이 같습니다. 그죠? 요 A와 B의 충격량이 같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죠. 네,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얘네들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크기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밑에 보기 한번 보세요. 책으로. 자, 기억.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평균 힘의 크기가, 네, 여러분 지금 잘 보니까 얘의 시간이 1대 2가 됐죠. 아, 시간이 이렇게 2배가 돼버렸는데 면적이 같으려면 당연하다, 여러분. 여기에 평균 힘과 여기에 평균 힘도 역시 뭐가 돼야 돼요? 2대 1이 돼야 됩니다. 2대 1. 그럼 맞다는 얘기인가? 아, 그러네. A가 B의 2배가 됩니다. 2배. 최고점은 잘 모르겠지만 평균 힘은 당연히 2배가 돼요. 이해되니? 왜 2배야? 면적이 같으니까. 그죠? 면적이 똑같아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A를 갖다가 만약에 어떤 꼴로 얘기한다면 이런 꼴로 얘기한다면 이때에 해당하는 면적과 누구? B에 해당하는 뭐 이때의 면적이 뭐여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면적과 요 파란색에 대한 면적이 서로 뭐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래야지만 뭐가 되는가 하면 힘이 2대 1이 되겠죠. 2대 1. 대충 요거 잘랐을 때 요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뭐여야 돼, 여러분? 같아야지만 아마 그런 효과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지. 평균 힘입니다. A의 평균 힘, B의 평균 힘. 네, 뭐 정확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 다음에 니은. A와 B에서 발이 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같다. 넓이가 똑같죠? 근데 지금 누가 받은 충격량이야? 발이 받은 충격량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발이 받은 충격량하고 공이 받은 충격량이 같은가요? 아, 물리 원으로 따지면 같지 않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는 같은 거죠. 그냥 왜? 충격량의 크기만 얘기하는 거니까. 방향은 반대예요.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작반이야. 작용 반작용. 디귿.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이 A가 B의 2배이다. 그런가요? 2배가 되나요, 여러분? 자, 보자, 여러분. 얘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인가 생각합니다. 얘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죠? 얘의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로 아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mv죠. 그죠? 얘도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여러분? 똑같네, 둘 다. 어차피 마이너스 2mv죠. 그죠?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얘네들의 각각의 처음 운동량이야. 근데 각각 받은 충격량이 있죠, 여러분. 그죠? 요게 받은 충격량이 얼마야? 6mv. 얘도 똑같죠, 여러분. 밑에 있는 얘도 역시 얼마가 되나, 여러분? 얘도 6mv입니다. 6mv씩 뭘 받았어요, 여러분?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는? 이 안에 면적이 지금 6만큼 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반대로 오다가 이쪽에 대한 이만큼을 받은 거죠. 그죠? 6. 그러면 얘는 얼마의 속력으로 날아가야 돼요? 2하고 6에 대한 합이니까 4mv가 되겠죠, 여러분. 4. 4에 해당하는 만큼만 변해야 돼요, 여러분. 얘가 4mv가 돼야 돼요.
다시 그냥 왼쪽을 쌤이 그냥 마이너스 잡았어. 왼쪽을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얘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면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 거거든. 발로 그죠?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 건데 면적이 6mv라고 했어요. 그럼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결국은 얘네 둘의 합이 얘가 돼야 돼요. 그죠?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 새로운 운동량이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쪽도 누가 돼야 돼요? 얘도 4m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속력은 그러네. 얘는 질량이 m짜리가 가는 거고요. m짜리. 얘는 질량이 2m짜리가 가는 거죠. 2m짜리가. 얘네 둘의 질량이 다르네. 그러니까 속력은 누가 더 빨라야 돼? 위쪽 속력이 더 빠르겠네요. 그죠? 얘가 만약에 4V라면 얘는 2V가 되는 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속력은 위에 게 더 빠릅니다. 위쪽이. 그죠? 더 가벼운 공이 뭐 하는가 하면 더 빠른 속력으로 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같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운동량 보존 법칙도 거의 같은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좀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 과제예요. 이것들 과제로 낸 게 셋 내셨나? 셋 내셨죠? 셋 넷은 풀어볼만 했어? 그래요? 아니야, 지금 내가 갈등인 건 5, 6을 과제로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은 풀어보면서 더 하죠, 여러분. 자, 새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프린트로 가자. 자, 여기서부터는 그 학교에 따라서 여기도 시험에 들어가기도 하고 1학기 때 대부분은 근데 2학기에 들어가는 파트야, 여러분. 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뭐뭐 있는가 하면 태양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가 수능 범위인 건 또 맞죠, 그죠? 참 수능을 또 언제 보냐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있겠지만, 너네가 아마 지금 하고 1학년 때 내신이니까 또 열심히 할 거고 2학년 올라가면 안 할 거고, 그죠? 2학년 때 아마 여러분 통과하지 않을걸요? 2학년 때는 어차피 또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아마 고3 되면 다시 할 거야, 분명히. 고3 되면 아마 여기를 또 할 거야. 왜냐면 수능 대비 해야 되니까. 그쯤 되면 기억력이 내 생각엔 아마 거의 까먹었을걸요? 네. 그죠? 1년이면 여러분 충분히 까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거 다시 해도 아마 뭔가 까먹은 게 있듯이. 예. 자, 가자. 우리, 태양 에너지부터 하죠. 태양 에너지. 예전 책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예, 내용은 조금 더 쉬워졌어요, 사실. 근데 이제 수능에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너네가 1회인가? 너네가 수능 1회차네? 그죠? 새로 바뀐 수능 1회차인 거지. 1회차가 시험이 어려워, 쉬워?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1회차가 쉬워요. 2회차가 보통 급히 어려워집니다. 급격히. 수능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수능도 1회차가 되게 쉬웠고 2회차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었는데 모르죠.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일단 에너지부터 가자. 에너지는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라서 알죠, 여러분.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에너지 능력. 단위는 다 줄 씁니다. 참고로 여러분 줄 쓰는 게 뭐뭐뭐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 말고 줄 단위를 쓰는 것. W가 1이야. 그죠? 1이 있죠? 1. 그지? 그리고 또 누구도 있죠, 여러분? 에너지도 있죠? 이거 다 1, 뭐야? 그리고 또 하나 뭐게, 여러분? 이거 Q라고 쓰면 뭐게? 열입니다, 여러분. 그죠? 1, 에너지, 열, 전부 단위가 같아요. 같은 단위를 씁니다. 물론 옛날에는 여러분 얘네들은 줄이고 얘는 칼로리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칼로리 잘 안 써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아마 칼로리를 많이 쓸 거야. 그치? 참고로 칼로리가 더 커요? 줄이 더 커요? 둘이 호환돼. 1칼로리가 더 커? 1줄이 더 커?
알아두면 편할 것 같다. 자, 1칼로리가 더 커요. 1칼로리가 약 얼마 된다? 4.2줄입니다. 4.2줄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처음으로 알아낸 아저씨가 누구지? 이걸 알아낸 아저씨가 줄이에요. 줄이 실험한 거예요, 여러분. 줄. 이라고 해서 1과 열이 서로 뭐한가? 호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 태양의 구조를 내가 알기로는 중딩 때 하나? 잠깐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죠,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뭐 광구, 체층, 코로나 이런 거 했었을 것 같은데, 흑점. 그죠? 그렇게 안 나오고 이제는 태양의 내부 구조로 갈 거예요, 여러분. 내부 쪽으로. 자, 그래서 태양은 일단 이렇게 세 개의 내부층이 있어요. 뭐 지구처럼 층상 구조가 있는 거지. 자, 가장 가운데가 핵입니다. 1번은 그냥 핵이야, 핵. 자, 태양의 가장 내부 쪽이 핵입니다. 핵. 핵 속에서 뭐 하는가 하면 여기는 이제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핵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핵 반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의 핵 반응은 핵융합 반응이 돼요. 핵융합 반응. 사실 핵융합의 반대말이 뭐야? 융합, 핵, 분열이 됩니다. 그죠? 핵 분열도 있고 핵융합도 있어요, 여러분. 핵융합. 근데 여기서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핵융합. 핵 반응 중에 뭐 알아, 여러분? 원자 번호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원자 번호가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원자 번호가 더 커지는 걸 얘기해요. 참고로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하고 있는 발전은 다 핵융합 발전이다. 맞아요? 관심이 아직 없구나. 네,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하는 모든 발전은 핵 분열 발전입니다. 핵 분열 발전이 되는데 아마 미래에 이제 핵융합 발전이 될 것 같아서 책에도 실린 거야. 태양 내부에서 하는 짓을 아마 똑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어렵지? 태양 내부 온도 아는 사람? 태양 내부 온도는 책 제일 밑에 써 있습니다. 1500만 도입니다. 1500만 도. 이런 1500만 도면 이런 끔찍하게 센 온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마어마한 높은 온도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용암의 온도가 1000도입니다. 그죠? 용암에 닿으면 싸그리 다 타잖아. 그게 1000도야. 이거는 지금 1000만도가 넘어가니까, 예, 이거에 만배 가까이 만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온도죠. 이걸 못 만드는 거야, 사람이. 만들기 힘든 거야. 그지? 예. 자, 여기를 핵.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굉장히 뜨겁게 뭐 할까? 애들 만드니까 그게 그대로 밝게 빛나. 막 빛나는 층을 우리는 복사층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복사층이라고 할 거야. 복사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가는 걸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층. 그리고 복사된 층이 여기서 닿아서 뭐 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서 더 뜨거운 게 있고 더 차가운 게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여요. 그걸 우리는 대류층이라고 합니다. 대류층. 자, 태양의 내부는 중학교 때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의 내부는. 대신 오히려 여러분들은 태양의 겉에를 했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건 안 중요해요. 기억하나? 태양의 요 겉면을 뭐라고 하죠? 태양의 표면? 진짜 한 명도 기억 못하냐? 이거 중학교 언제 배워? 중2? 중3? 뭐라고? 배웠을 텐데. 광구입니다. 광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야,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워요, 여러분. 광구가 바로 이 표면입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이 바로 뭐야? 광구를 보고 있는 거야. 광구.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보통 태양 색깔 뭐라 그래? 빨간색, 하얀색. 진짜. 야, 이 중학교 어딜 나온 거야 도대체? 태양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주황색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 색깔이 왜 중요하지? 태양 색깔을 알아야 태양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이 겉면 온도는 몇 도야? 6000도입니다. 6000도. 이거 색깔 보고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얘 색깔이 주황색이면 6000도쯤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얘기한다, 여러분. 요즘 집에쯤 갈 때 하늘 보면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요즘 뭐가 보인다 그랬죠? 무슨 별? 지구? 누가 지구? 너 ET야? 예. 지구가 뭐가 보여? 얘기 안 했나 보네? 요즘 여러분 집에 가다가 가장 밝은 별이 있을 텐데. 하늘을 볼 일이 있어야지. 하늘 딱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하얀색으로 정말 밝은 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별이 아니에요. 참고로 요즘 잘 보이는 별은 화성입니다. 화성이 꽤 잘 보이는 편이고, 화성 라인으로 쭉 가보면 또 옆에 뭐 하는가 하면
화성이 아니라 목성입니다. 참, 미안. 목성이 있어. 되게 밝아요, 여러분. 그리고 쭉 라인으로 가면 붉은색으로 또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건 화성입니다. 요즘 목성하고 화성이 잘 보여요, 여러분. 참고로 목성이랑 화성은 별이 아닌 거는 알죠? 근데 더 밝아. 그지? 왜? 워낙 가까우니까 다른 별보다 훨씬 더 밝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들이 다 온도까지도 예측해요, 여러분. 근데 일단 태양은 한 6,000도 가까이 돼요. 그죠? 6,000도.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안쪽으로 가면 여기야. 1번에 대한 상태야. 1번에 대한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워낙 온도가 뜨거우니까 원자 핵이 전자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를 놓쳤어요. 혹시 그런 상태를 들어본 적 있어? 뭐 하나 리플 되는 게 없네. 예, 플라스마입니다. 플라스마 상태라고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플라스마 상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너무 고온이라서 원자 핵이 전자를 못 잡고 있는 거야. 오케이? 원자 핵과 전자가 유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플라스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너네가 지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초기가 이랬어요, 여러분. 우주 초기. 우주 배웠냐, 여러분? 빅뱅 배웠어요? 알겠네. 빅뱅에서 플라스마 상태가 언제 끝났어? 몇 년쯤에? 모든 과목에 대한 난점이 있구만. 아니, 플라스마가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지금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38만 년입니다. 38만 년. 아이고. 38만 년에 뭐가 최초로 생겼어? 헬륨일 뿐만 아니라 그냥 38만 년 됐을 때 원자가 생겼습니다. 원자. 너네 이게 제일 중요하게 아마 1학기 때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지? 아이고, 우주는 몇 년 전에 탄생했어요? 너네 이거 숫자 다 외워야 돼. 138억 년 전입니다. 그죠? 138억 년 전에 빅뱅 우리 생겼죠? 그지? 대단한데? 그러다가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지나가서 기본 입자가 생기고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지나가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그리고 3분이 지나가서 뭐가 생겨요? 원자 핵이 생기고 38만 년이 지나서 원자가 생깁니다. 이 중요해, 이놈들아. 안 외우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여러분.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뭐야? 두 개 있죠.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증거가 뭐야? 가모프가 다 예측했는데 뭐야?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뭐 할 때, 여러분, TV를 틀 때나 또는 어때? 핸드폰 같은 거 있을 때 치익 나오는 소리의 일부가 우주 배경 복사예요, 여러분. 그죠? 절대 없앨 수 없는 소리죠. 우주 전체에 있는 소리. 언제의 소리야, 여러분? 태초의 소리죠. 태초의 소리. 빵 터졌을 때 그 파장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모프가 예측했던 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미국의 펜저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 알아요, 여러분? 대망원경을 만들어요, 여러분. 대망원경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망원경으로?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대망원경으로 저 대륙간 떨어진 걸 통신을 막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난점이 있었지?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야 돼? 내가 핸드폰으로 얘기할 때 뭐가 제일 싫어요? 잡음이 제일 싫은 거야. 통신을 하는데 계속 잡음이죠. 지지지지 이런 거야. 야, 뭐 이런 거야.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지.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이걸 없애려고 뭐 하는 줄 알아? 거기서 연구하는 300명을 다 동원해서 이 안테나를 닦아요. 안테나를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닦아놨어. 새똥도 치우고 뭐 이게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계속 치운 거야. 치워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옆에 있는 시카고 대학의 다른 교수한테 전화해요. 디키 교수야. 로버트 디키라고 하는 교수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이만한 안테나 만들어 놓고 뭐 하는가 계속 청소를 해도 잡음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그랬더니 그 교수가 전화를 끊어. 왜 끊었겠어? 그 교수는 그 잡음을 찾으려고 자기 일생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 잡음을 찾으려고. 그 전화를 끊고 바로 뭐 했어?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다 퇴근하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다 퇴근했어. 왜?
그 사람은 우주 배경 복사를 찾으려고 일생을 투자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못 찾았고 전화를 받고서 바로 느낀 거죠. 아, 제가 찾았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전화 끊은 거야. 그 이후로도 뭐 하는가 하면 그 펜저스하고 윌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자기들이 찾은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알았게? 그 일이 타임지에 나옵니다. 타임지에 뭐 하는가 하면 우주 배경 복사를 찾은 두 과학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한 건가 그때 알아요. 그리고 노벨상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이면에 따지면 참 여러분 슬픈 일이 맞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냥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오히려 노벨상 탄 거고 평생을 투자한 사람은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이 있어야 돼. 그만한 망경이 있었으니까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게 우주 배경 복사,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진짜 더 깊이 들어가서 알길 바랄게, 그죠? 예.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 가모프를. 근데 가모프가 다 예측한 거잖아, 그죠? 가모프가 얼마나 또라이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가모프가 자기의 누구를?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는데 자기 친구인 베테하고 알퍼브를 갖다가 여기 집어넣어요. 논문에 공동 저자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논문 쓸 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 저자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그죠? 쌤도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아마 써 있을걸? 이게 안 써 있네, 이거는. 예. 아마도 뭐 하는 거야? 공동 저자가 쓰거든, 이렇게 막. 뭐 조성민이 있으면 딱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거기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같이 노벨상 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했게? 친구야. 그냥 친구였을 뿐이야. 근데 노벨상 그냥 타는 거죠. 원래 약간의 역할을 했다고 알겠는데 사실 거의 없어요. 왜 집어넣게? 재밌어서. 가모프는 이게 재밌어서. 왜 재밌어? 자기 혼자 타는 것보다 친구를 같이 했더니 마치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니까 이 라임이 너무 좋아서. 친구를 집어넣고 친구도 덤탱이로 노벨상 탑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세요. 그죠? 예, 좋은 친구 만나면 노벨상을 탈 수도 있어요. 얼마 또라이인데 이분이. 자, 아무튼 그거 중요해요. 일단은 시험 볼 때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자, 넘어가.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뭐 한다고? 가벼운 애들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내 생각에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했으면 원자번호 아마 1번부터 한 20번까지 정도는 뭐 외우지 않았을까? 그치? 라고 하니까 1번을 몇 번 만드는 거야? 그냥 2번 만드는 거야. 이게 끝이야. 1번을 2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몇 개 있어야 되게? 몇 개? 4개 있어야 합니다. 수소는 여러분 참고로 수소는 이렇게 생겼어. 그죠?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지. 근데 쌤이 조금 전에 무슨 상태라 그랬지? 무슨 상태라고 했지? 이런 플라스마 상태야. 플라스마 상태. 플라스마 상태니까 여기 전자가 없어, 여러분. 전자는 딴 데 가서 노는 거야. 전자가 딴 데 가서 놀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전자가 딴 데 가서 놀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얘도 있고 이런 애들이 막 모여있을 거 아니야. 빅뱅하고, 그죠?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돼 있어? 우주가 캄캄해요. 캄캄한 우주였던 거야. 몇 년 동안? 38만 년 동안 깜깜했던 거야. 우주가. 뻥 터졌는데 새까매. 왜? 여기 전자가 뭐 하는 거야? 빛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뭐지? 전자 궤도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빛을 흡수하고 방출해요, 여러분. 근데 전자가 여기 많으니까 이게 딱 뭐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무슨 흙탕물 같은 상태인 거야. 응? 근데 이게 온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게 깝치던 전자가 잡혀. 그게 38만 년이죠. 잡혔더니 이제 빛이 튀어나가. 그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니까 지금은 플라스마야. 그지? 왜? 태양은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 내부가 플라스마가 되어 있는 거야. 됐어? 이거 하나야. 얘가 몇 개 보이는 거야? 이 플러스가 몇 개 보이는 거야? 4개 보이는 거야. 이거 우주 최초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큰일 났네 진짜 얘들. 야, 여기는 어차피 2학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네 앞에 건 잘해야 되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이거 차이가 뭐야? 우주의 최초와 얘의 차이가 뭐야? 아니야. 이제 내가 다 답답하네. 분명히 한 명이라도 있을 거야. 우주 최초에도 수소가 헬륨이 되지 않았어?
아니, 우주 최초에는 수소가 헬륨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헬륨이 됐지? 서로 그냥 답답한 표정 같이 있네 그냥. 이거 달라 여러분. 우주 최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헬륨이 됩니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모이는 거야. 그게 원래 헬륨의 본질이야. 헬륨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모여야 헬륨 원자 핵이 돼요. 헬륨 원자 핵. 이게 우주 최초에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야? 우주 최초에 라면 끓이는 동안 일어난 거야. 3분. 응? 3분 만에 이딴 짓을 한 거야. 이 원자 핵을 만든 거야. 근데 얘는 다르잖아. 양성자니까. 네,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더 섞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라고 해서. 그래 놓고 이 플러스를 사실 누구로? 중성자로 또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식을. 그게 우리가 뭐 알파 분계, 베타 분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할 거지만. 아무튼 다르지만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 더 물을까? 누가 더 커요? 위, 아래? 질량? 누가 더 커? 위라고 하는 사람 다 나와.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아래가 더 큽니다. 내가 뭐 이렇게 슬퍼요, 아직 이거? 야, 아래가 더 커요. 아래가 더 크다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이모 자식들 진짜. 아래가 더 크니까 우주가 생긴 거야. 아래가 더 크지 않았으면 우주가 생기지 않았어.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뀔 수 있었고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세계 탄생인데, 그죠? 예.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더 무거워서 뭐 하는가 하면, 얘네들은 사실 서서히 이제 딴 쪽으로 바뀌고, 우주가 그래서 불균일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 한 5억 년 지나서 별이 탄생해요. 오늘 왜 딴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시험도 못 보잖아. 씩 웃기는.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 그럼 이 답을 해주면 시험을 안 볼게. 별의 탄생이 여러분 인생에서 왜 이렇게 중요해요? 스타 탄생이. 별이 탄생하는 게 왜 중요해? 너네 인생하고 관계 있어요? 뭐라고? 관계 있어요. 별이 탄생하는 게 여러분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뭐라고? 시험 문제 보자. 시험 보자. 자. 자, 3번의 기회를 주겠어. 오답에 3번의 기회를 주지. 자, 스타 탄생이 여러분 인생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3번. 자, 2분 내에 답을 못하면 그냥 못한 거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의 답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별이 왜 중요하냐고, 여러분 인생에서. (1분) 남았습니다. 뭐야, 이제 책 자꾸 그래. 그거 안 써있을걸? 책에? 그냥 아마 내용상으로 말로 지나갔을걸? 야, 이 많은 학생들이 한 명이 없어. 그냥 너네는 그냥 별의 탄생을 그냥 외운 거야? 아까랑 비슷한데? 즉 별이 어떻게 돼야 인간이 탄생해요? 네, 답을 인정하지. 별이 폭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 폭발과 여러분 인생은 밀접한 관련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별이 자살해야 여러분이 생겨요. 별이 자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길 수 없어요. 왜? 별이 자살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26번까지 밖에 못 만들어요. 철까지 만드는데 여러분 몸속에는 27번부터 92번까지 원소교가 있어야 돼. 단백질도 있고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별이 있으면 여러분을 만들 수 없어요. 별이 아름답게 폭발해야 여러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별이 폭발할 때마다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 그치? 그걸 왜 배우겠어? 응? 네,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진짜. 자.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동안에 누가 생기는 거야?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질량 결손.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초기에도 있었던 거겠지만, 자, 얘네들의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누가 더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중성자가 더 무겁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 그지? 근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돼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미 이렇게 돼버리잖아. 돼버리면 얘는 상당히 또 가벼워져요, 여러분. 해서. 그죠?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은 결국은 얘가 더 무겁습니다. 항상 뭐 해야 돼? 질량이 결손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기서 누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죠? 얼만큼이죠, 여러분? 4.0312가 4.0026. 이런 이 U가 그램 단위거든요. 그램. 어마어마하게 조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그램이 바뀔 때 굉장히 센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바로 뭐야? 유명한 E는 뭐야? MC 스퀘어입니다. MC 스퀘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MC 스퀘어? 요즘도 팔 수도 있는데 MC 스퀘어? 이게 막 이렇게 애들 막 뚜뚜뚜 하는 뭐 그런 기계도 있는데, 예. 뭐 집중력을 향상시키네 뭐래 해서 막 했던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요 분필이 100g이야, 오케이? 안 써도 돼. 분필 하나가 사라졌어. 질량 결손됐어요. 그럼 에너지가 얼마야? E는 MC 스퀘어. 자, C 제곱이 얼마야? C는 광속입니다. 빛의 속도. 알아두면 좋아요.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이에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간다고 하지.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야. 그러면 7바퀴 반이면 30만 킬로예요. 30만 킬로를 미터로 바꾸면 3억 미터예요. 3억 미터 퍼 세컨을 뭐 한다고? 제곱. 그죠? 그리고 분필 하나의 질량이 얼마야? 100g. 다 킬로그램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너지로 얼마죠, 여러분? 3, 3은 9. 10의 8승의 제곱이니까 16 빠지면 얼마야? 15줄이 돼요. 여러분 9 곱하기 10의 15제곱 줄이면 분필 하나 사라지면 뭐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네, 당연하죠. 서울 정도 사라집니다. 서울 정도는 그냥 날아가는, 서울에서 1년 쓸 에너지 정도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한다고? 요거 하나가 사라지면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거죠,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에너지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아직까지 이 분필을 깔끔하게 없앨 수 없어요. 아주 약간에 대한 에너지만, 약간에 대한 질량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 단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냥 저 에너지 가지고 뭐가 쓰이는 거야, 여러분? 그럼요.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죠? 뭐 생긴다고, 여러분? 판이 이동하고, 그죠? 그리고 지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서 탄생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태양에 대한 에너지 근원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자, 이런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니? 두 개로 일단 갈라줘야 돼. 태양 에너지의 큰 두 가지 뭐뭐 있을까? 빛과 열. 그죠? 빛과 열. 그 중에 뭐가 더 많이 쓰일까? 빛이 많이 쓰여, 열이 많이 쓰여? 쓰임새는 열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열. 우리, 그죠? 빛은 일단 빛으로 출발해봐. 빛은 두 갈래로 다시 가죠. 하나는 광합성. 지금 이 화학식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는 거야? 녹색 식물이 하겠죠. 뭐가 있어서? 엽록소가 있어서.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으로 화석연료를 만들 거야. 화석연료는 크게 세 가지. 뭐야? 고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뭐냐고. 내가 말만 하면 자기들이 맞춰야지. 고체? 써. 석탄. 액체? 석유. 기체? 기체, 천연가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대표인 화석연료예요. 오케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세 개야.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은 뭐 하나, 여러분? 태우죠. 태워서 화력 발전합니다. 그죠? 이것들. 한편 이번에는 빛에너지가 이제 사람은 태양전지를 쓰게 돼요, 여러분. 태양전지. 아깝게도 우리가 뭐 전임 대통령 때는 이게 되게 각광받다가 지금은 다 폐기물처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왔다 갔다 해요. 또 모르겠네. 대통령이 이번에 또 바뀔지도 몰라서. 그러면 다시 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나라에 안 좋은 일인데. 아무튼 태양전지는 직접, 이게 되게 중요해. 태양전지는 바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요. 다이렉트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발전하려면 대부분은 참고로 뒤에 가서 중요한
터빈이라고 하는 걸 돌려야 돼. 터빈을 돌려야 되는데 얘는 그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이렉트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 네. 근데 태양전지하고 화력발전 중에서 누가 더 효율이 좋을까? 화력발전이 효율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력발전을 많이 하는 거야. 선진국에서 뭘 많이 할까? 선진국에서 여러분 이 발전 중에 뭘 제일 많이 할까? 선진국은 무조건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을 왜 선진국에서 많이 해? 간단하죠. 돈이 많습니다. 여기 뭐 들어간다고? 석탄, 석유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더 발달한 선진국은 그 중에서 뭘 쓸까? 석유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을 많이 하나요?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제3위 발전소도 있습니다. 저 충청도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아쉽게도 그게 무슨 발전소야? 석탄 발전소입니다. 석유 발전소면 아마도 미세먼지가 한참 덜 나올 텐데 석탄 발전소는 뿜어냅니다, 여러분. 뿜어내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온상이야,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도 그게 석탄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옆 나라도 또 석탄으로 해요. 그죠? 옆 나라도. 큰 나라가. 이것들로 해서 여기가 지금 미세먼지의 온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태양전지도 근데 환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환경 많이 파괴합니다. 왜? 산을 깎아요. 그죠? 산을 깎아놓고 거기에 태양판 세우는 거니까 이것도 많이 산림 파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로 가자. 열로 가면 열은 이제 물의 증발 같은 여기 다 뭐야? 이게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할까? 기상현상이죠. 모든 기상현상이 태양의 열에너지 때문에 생깁니다. 태풍 또는 어때? 대기 대순환 뭐 전부 다 열에너지야. 그치? 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전부 이거야. 바람 왜 불어? 바람. 온도 차이입니다. 그죠? 태양의 고온, 저온. 고온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상승기류. 저온이면 하강기류. 바람 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열에너지 때문에 기상현상이 생기고 바람을 직접 이용하면 풍력이나 파력 발전해요. 풍력 발전은 뭐 본 적 있어서 알겠죠? 그죠? 산 같은 데 있는 거. 파력 발전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파력 발전에서도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해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안에 가면 파도를 이용한 발전이 돼요. 파도도 바람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지. 자, 그리고 비 올 때에 생기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강을 막아서 수력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이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 전부 다 전기로 바뀌어서 사람이 쓰는 거죠. 참고로 전기가 일단 생활하기 가장 편하기 때문에 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발전이 될 것 같아. 요 흐름 아셔야 됩니다. 빛과 열로 나눠서. 자, 이 태양 에너지가 모든 물질의 순환이 돼요. 첫 번째,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킬 거야, 여러분. 그지? 질문. 적도는 따뜻하고 극지방은 왜 추워요? 그 일사량은 왜 달라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왜 달라요? 오, 맞아요. 구로 돼 있으니까. 오, 맞아. 와, 잘했네. 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우리가 답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사실 이 표현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 태양 고도 차입니다. 태양 고도. 그 얘기야, 그죠? 태양 고도. 무슨 얘기야, 여러분? 적도는 태양이 어떻게 떠, 여러분? 일직선으로 떠, 이렇게 떠서 내 머리 위에 지나가죠? 이게 적도야. 그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떠요? 비스듬하게 지나갑니다. 요즘은 그 비스듬한 정도가 더 비스듬해? 아니면 좀 많이 위로 올라갔어? 요즘은? 당연히 더 비스듬하죠. 왜? 겨울이니까. 지구인이니? 어? 그래서 어때? 우리나라는 어때? 더 높이 뜰 때가 여름이고 지금은 여름 이렇게 거의 내려가 있어. 겨울이라서. 그죠? 이렇게 약간 떴다가 지나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겨울이 뭐야? 밤이 길죠, 지금. 그죠? 극지방에 가면 어떻게? 극지방? 극지방에 가면 태양이 어떻게 보이게? 극지방에 가면 태양이 저 끝에서 살짝 떴다 져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아예 어느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아예 뜨지 않기도 해요. 혹시 뭐라고 해요? 백야라고 합니다. 백야. 예, 태양이 한 4개월 만에 뜨기도 해요. 그죠? 예. 이러니까 당연히 춥죠. 자, 이걸 뭐라고 할 거야? 다시 태양 고도 차입니다. 태양 고도에 의해서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추워.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니? 에너지를 보면 그리자 하나. 자, 이쪽이 위도야. 이쪽이 에너지야.
그러면 한 놈은 쌤이 뭐 할 건가 하면 한 놈은 기울기를 급하게 그릴 거고 한 놈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그릴 거야. 이게 두루뭉술해요. 오케이? 자, 위도가 증가한다는 건 이쪽이 고위도고 여기는 적도야. 이해됐어? 여기가 0도고 이쪽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90도가 되는 거야. 자, 빨간색이 무슨 에너지게?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 태양 에너지는 적도에는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은 조금 들어와. 태양 고도 차이 때문에. 그지? 오케이? 근데 이 노란색은 무슨 에너지게? 오케이.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제 받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야. 다시 태양 에너지는 받는 거, 지구 에너지는 나가는 겁니다. 지구에서 나가는 거야. 근데 지구에서 나갈 때도 역시 따뜻한 데서 많이 나가고 추운 데서 덜 나가지만 차이가 별로 없어. 뭔 얘기야? 극지방에서도 꽤 나가고 적도지방은 많이 또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두루뭉술해. 아,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누가 생겨요, 여러분? 요 넓이 차이가 생기죠. 자, 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요 에너지는 남는 에너지입니다. 잉여 에너지야. 왜? 이만큼 벌었는데 요만큼 썼어. 남겠네. 그지? 들어온 거보다 나간 게 적어. 여기는 무슨 에너지? 여기는 뭐하는 에너지? 이젠 부족한 에너지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가 저위도야, 여기가 고위도야. 저위도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저위도는 지속적으로 따뜻해져야 돼요. 안 그래? 계속 열받고 조금 나가니까 계속 따뜻해져야 돼.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야 돼. 여기는 무한정 내려가야 돼요. 아, 그게 여러분 딱 가운데가 우연찮게도 우리나라의 그 딱 휴전선하고 똑같아요. 휴전선. 몇 도? 네, 우리 38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38도가 딱 수지가 딱 맞아요, 여러분. 38선은 딱 뭐 하는 곳이야?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쓰는 곳이야, 그냥 이렇게 거의. 뭐 딱 정확하진 않겠지만 거의 이래. 이해됐어? 이쪽이 무슨 위도? 저위도. 저위도에 남고 고위도는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가? 어떻게 주겠죠. 그죠? 이 남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뭐 할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퍼서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뭐야, 그러면? 이 파란색이? 파란색이 이거라고. 이게 답이라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입니다. 대기의 순환을 우리는 쉬운 말로 바람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을 우리는 해류라고 할 거야. 해류. 둘 중에 누가 더 큰 양일까? 공기의 순환으로 에너지가 많이 가요? 아니면 바다의 순환으로 더 많이 가요? 네, 공기의 순환으로 훨씬 많이 갑니다. 공기의 순환으로. 바다도 순환을 하는데 바다가 너무 느려. 공기는 빨라. 빠르니까 어떤가 하면 공기의 순환으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전달을 해줘요, 여러분. 즉, 이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태풍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가요? 허리케인, 태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없으면 지구는 망합니다. 우리한테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굉장히 큰 피해를 주지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대표가 열대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때? 태풍으로 보내는 거야, 여러분. 태풍이 더 세? 원자폭탄이 더 세? 태풍 하나가 원자폭탄 여러분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태풍 하나가 원폭 몇백 개라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거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더워 쪄 죽고 여기는 추워 죽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어떻게 증명이 돼요? 지구는 뭐가 거의 일정하다? 좀 회답 좀 해봐라. 자,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그 증거야. 이해돼? 계속 뜨거워지지도 않고 계속 추워지지도 않아.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망한다고 난리치고 있지. 왜? 계속 뜨거워지고 있네. 그죠? 아쉽게도. 그지? 예, 그거는 이제 이거랑은 좀 다른 이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감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핵폭탄으로 죽을 확률에 예, 10,000배 이상이 온실효과로 죽을 확률이야. 그죠? 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아마 미래 세대에서 온실효과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예, 쌤은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웃지 마. 못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재해로 올 수도 있는 게 온실효과예요. 근데 그게 참 큰 뭐랄까? 쌤을 포함한 쌤 세대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짓이에요. 절대 이러면 안 되거든. 어른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온실효과를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어마어마하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뭐랄까 환경 모든 조약을 탈퇴했죠. 미국은 뭐 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화석연료를 쓰겠다고 지금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이 있으면 2위 국가가 안 쓸 리가 없죠. 그죠? 글로벌 원투인 중국이 또 어마어마하게 쓸 거고 두 나라가 쓰면 전체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두 나라가 만들기 때문에 지구는 뭐 간단히 지옥이 될 겁니다. 거의 진짜 막. 근데 이게 모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너네들은 아마 잘 효과적으로 못 느낄 텐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뭐 하는가? 이 불균형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어요. 한편 중요한데 탄소도 여러분 계속 바뀌어요. 순환해요. 그래서 쌤이 사실은 물리도 가르치지만 화학도 가르치는데 화학 보면 여러분 내가 화학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 여러분의 몸속에 반드시 어떤 원자가 들어있다? 이런 말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는 반드시 이순신 장군의 원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냥 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게 되면 과학에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이순신 장군의 원자가 있다고? 어찌 보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당연합니다. 라고 해서 왜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탄소의 순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탄소가 끊임없이 순환해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이미 1592년 임진왜란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사실 백골이 진토되어서 다 이제 뭐가 됐어요, 여러분? 세포마저도 없이 다 이제 다 원자화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죠? 땅속에서 이제 무기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 무기물이 지구 전체를 순환할 거고 해류가 됐건 대기가 됐건 그렇게 순환하면 지구가 작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속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원자 수예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가 맞습니다. 자, 그죠? 예.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근데 트럼프 몸에도 들어있어요. 자, 아무튼 예. 자, 그래서 탄소는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활발하게 순환해요. 자, 1번 뭐하냐? 이산화탄소를 누군가 이렇게 잡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광합성이죠.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광합성으로 뭘 만들어요? 유기물을 만듭니다. 대표 유기물이 누구야? 포도당을 만들겠죠. 포도당. 만든 포도당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화석화돼서 연료가 됐습니다. 연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누구야? 석탄석유, 누구야? 가스. 이게 여기 있으면 돼. 근데 아쉽게도 인간들이 자꾸 캐내. 그죠? 캐내서 태워. 뭐 이게 문제인 거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어느 종족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죠? 신생대 말기에 와서 인간이 이 짓을 하네요. 그죠? 드디어 이제 환경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 그래플 같은 걸 보세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여러분 실제로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나? 증가, 감소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 꺾여버린 거거든. 이게 다시 내려올 기미를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기온 그래프가 이렇거든. 하니까 사실 이거를 어떻게든 꺾어야 돼요, 여러분. 네.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온난화. 온난화가 단순히 여러분 저 섬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빠져 죽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아마 아주 끔찍한 어떤 기후에 대한 재해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게 탄소에 대한 순환이 됩니다. 자. 뒤쪽에는 예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 나중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되면 얘는 자가 발전하면서 뭐 하나? 다른 쪽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자기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참고로 다가 뭐죠? 태양? 써라.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여러분 태양열 발전이 아니야. 태양열 발전은 뭐 하는 거야? 태양열 발전은 물 끓이는 거야. 그것도 물 끓이는 거지만 이거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있어요.
반도체로 만들어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얻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머리 말리나 보지?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뭐 빛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겠죠. 전부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전기 에너지의 전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태양까지만 하겠고요. 과제를 이걸 다 낼 수 없어서 여러분 이건 원래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태양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 문제 중에서 요거만 푸세요. 선생님 불러줄게. 26쪽부터 좀 빨리 부를게. 26쪽 필 수 있지? 26쪽. 자, 빨리 1, 4, 5, 6. 1, 4, 5, 6. 넘어가 11. 체크 못하는 번호면 그냥 다 풀면 돼요. 자, 그리고 16, 19, 25, 30, 33, 41, 45, 47.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체크 못하신 분은 다 푸시면 됩니다. 예, 다 푸시면. 잘 모르면 그쪽을 다 풀면 돼. 아, 그리고 앞쪽에 있던 그거 뭐지? 우리 안 풀었던 거 있었잖아. 그죠? 거기에 풀어오시면서 다섯도 풀어오세요. 다섯, 6가지 있을걸? 5가지만. 알겠지? 과제가 3가지입니다. 3가지인 거 알겠어? 너네 그냥 개념책에 있는 거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워크북에 5 풀어야 되고, 요거 푸세요. 빨리 잘 체크해도 여러분. 얘들 다. 네. 오케이. 네. 쉬어. 11분까지 쉬시고요. 11분. 참고로 여러분, 클리닉은 테스트 안 받기 때문에 클리닉은 오늘 시간을 줘줄 테니까 할 사람은 참여하세요. 알았지? 숙제로 들어가냐고? 이씨, 체크하라니까.